손가락을 무릎 위에 좀 올려놓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 있다. 비명비암인 이 자리를 놔두자. 고맙습니다. 오늘이 정진 15일째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문자가 법구경에 비록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울지라도 행함이 없는 그런 방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만 새는 목동과 같아서 청정한 삶의 결실을 나눌 수 없다. 그걸 보냈습니다. 왜 그걸 보냈냐면요. 요새 이 학교 폭력, 며칠 전에 아이가 23층 아파트에서 또 뛰어내렸어요. 남자아이가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애미니까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계속 그렇게 당할 때의 고통, 괴로움, 또 당할 때 분노, 또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가오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그렇게 당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한 자책감이 또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이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런 극한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도 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전혀 몰랐다는 게 부모로서 자책감이 대단할 것 같고, 가해를 한 학생에 대한 분노가 내 새끼를 죽였으니까요. 왜 특히 아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엄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들은 여기 계신 보살님들은 다 느끼실 거라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되게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아프고 이러면 아이는 아프지 말고 그 아픔을 내가 다 갖고 싶잖아요. 내가 다 말하자면 대로 아프고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윤윤보 거사님 아빠도 그렇습니까? 아빠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조금. 지행 거사님 그랬습니까?
좀 엄마보다는 좀 약간 덜하죠. 있죠. 예. 근데 엄마는 그게 절절합니다. 사실은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아이가 어서 낫고. 그렇죠, 보살님. 그게 아주 절절하거든요. 애미들은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고 이거 모여 있고 또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산속에서 선방에서만 앉아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최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삶에서 또 내가 지금 몸담아서 살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이것이 그 공부의 힘이 발현이 돼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 회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뭐 회양이란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삶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발현이 돼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건강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산속에서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죠? 예? 토굴이요. 토굴 속에서 세상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깨달음만 구하시는 분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제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변화하고 감당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각 개인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지금 거사풍과 새말기거든요. 거사풍이거든요. 거사풍이라는 거는 지금 바로 내가 이 세간살이를 하면서 부처님의 그 정법을 바로 본래의 나를 바로 실현시키는 그런 것이 거사풍인데 과연 이 거사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발현이 될 건가?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나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에 미칠 수 있는가? 그 영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이제 정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일에서 매달 1일에서 21일 정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21일 정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 방편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21일 정진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슬로건이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말씀은 안 드렸죠. 내가 21일 정진을 하는 그 슬로건이 무엇이냐. 딱 이겁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는 나로부터. 나에게서부터 변화가 된다는 거죠. 21일 정진을 함으로써.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도 건강한 이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국가가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가 건강하게 된다. 그러려면 네가 변화돼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나로부터. 변화는 나로부터.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무엇부터?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부처님 공부 가르침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4대 악이라고 하나? 4대 악을 악이라고 합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4대 악 척결. 4대 악 척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불량식품이거든요. 이 4가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다 폭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불량식품 하는 것도 그거 돈 많이 벌려고 너무너무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정말로 정도는 안 걷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지지보살님, 폭력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 예? 이기심.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기심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 나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가장 뿌리에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위에만 겉으로만 처방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처방을 아무리 해봐야 조금 처방이 있을 때밖에 그 약발이 안 받죠. 그러니까 그것들 약발 받는 듯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약발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정지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수단 방편이다. 이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거사풍과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말기라는 게 뭡니까? 본래 내가 부처야.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거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허공으로서의 나에게서 모습을 놔두어서 그걸 굴리는 것이 새말기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모습도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절대성자리도 전부 다 공성이란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내가 변화한다. 이게 변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좋은 조건을 만들면 좋게 되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나쁜 조건을 내가 지으면 나쁜 조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100%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거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이 새말기 지금 모습공식 변하고 헛것이라는 그 도리 안에는 공도리가 들어있죠. 공은 철저하게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변하는 거거든. 실체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딴짓을 해도 이것이 변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변한다는 의미는 뭐냐? 언제든지 조건과 인연 따라서 변한다는 이치입니다. 그게. 그래 되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지금 이 진도를 안 나가고 이걸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몸담고 있는 우리 여기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그 조건과 인연을 만드는 거죠. 내가 불행하고 또 어렵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조건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렵고 불행하게 살도록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지. 그냥 살면서 또 전생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극락도 짓고 지옥도 짓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내가 낳은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 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정진 이게 21일 정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과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띄어서 생각을 하면 일과를 억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한 통속이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세계의 영적이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가 굉장히 자연적인 기운이 가장 활성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꼭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에 좌선을 1시간 정도를 딱 하게 되면 그 1시간이 많은 마음도 가라앉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굉장히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갈 길을 자기가 보게 돼요. 사실은요. 그 아침에 1시간 정도 탁 좌선을 하는 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싹 잊어버리고 앉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끌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반어법적인 얘기인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다. 이거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그냥 잊은 상태에서 좌선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 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수록 내 자료를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되거든. 내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별책부록에 잊어버리고 그냥 다 비운 상태에서 앉아버린다. 딱 앉으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얻어서 앉는 거 진짜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에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생기가 나거든요. 피로했다가도 앉으면 몸이 굉장히 풀려버린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불을 합니다. 예불을 하게 되면 요새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바쁘면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새 제일 꽂히는 게 신물계입니다. 다른 거 쭉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됩니다. 예불송을 읽으면. 그러고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 신물계가 너무너무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 마음을 빌어서 다 본래의 그 자리에서 굴린다는 것이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거든요. 처자,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고, 내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돈 벌러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때는 또 어떻게 살아라. 또 자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내가 모습 없는 거를 최고로 삼지만은 덕을 꼭 심어야 된다. 또 내가 낳고 죽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쫙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오늘 또 이 전쟁터 같은 세관살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다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발언을 하면 늘 저는 깜깜한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등대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위가 카톡에 이렇게 딱 말을, 이게 왜 좋은 말 이렇게 글귀를 딱 넣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봤더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그 말귀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귀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윤영규 고사님 아시겠죠? 지금 고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 것인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죠. 그래서 원을 세워서 아침에 발언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람 목숨이 코끝에 달린 거 아시죠? 진짜로. 저희 아버님이 49세 때 그 심장마비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목숨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뭐 내가 10년 더 살게 20년 더 살게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순간에 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지금은 내가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쭉 축원을 하면 그 축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꼭 감사를 하죠. 이렇게 지금 예불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을 잘 굴리게 되죠.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손으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앉아서 그걸 하는데 이 21일 정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중심을 잡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심을 잡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인생살이가 늘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관계 사이에서 늘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탁 중심을 잡게 돼요. 어렵다고 해서 꺾어지지도 않고 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우리 큰 딸이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결혼해서 가니까 이 언어를 우리가 지금 자기 모국어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말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거든.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말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제대로 표현도 못해요. 우리 같이 아주 세밀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후도 11월 달부터 지금 3월 초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해를 못 봤답니다. 그렇게 해가 안 난답니다. 그 겨울에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말하자면 거기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큰애가 늘 제가 아침에 늘 예불 드리는 걸 보고 컸기 때문에 너도 기도를 해라. 아침에 반드시 정진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침에 예불송 지행 거사님이 참 잘해주신 거라 그때 말씀을.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같이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를 하고 108배를 한답니다. 그러고 자기 원을 세우고 발언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걔가요. 그러니까 왜 걔가 할 수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봤다는 겁니다. 엄마가 늘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봤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지 마음만 가지고. 그래서 이 중심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그래서 뭐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정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 정진을 쭉 하신 분들은요. 영거사님도 계시겠지만 그거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정진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정진을 나태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정진을 세게 합니다. 정진을 세게 해서 어떻게? 내가 중심을 딱 잡습니다. 중심을 잡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가 않다. 그것을 하나의 부처님의 가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 참 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정폭력, 이렇게 학교폭력, 성폭력에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가정에서 여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거사님들이 많으신데 특히 아버지가 수행하는 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 엄청난 그 믿음을 주고 그 안정감을 줍니다. 진짜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곱게 자라고 아주 따뜻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녀한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바르게 살아가는 그 자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의 이런 폭력, 사회의 불안, 더 건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거사품과 새말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새 하도 이제 아이들이 그러고 또 사는 것이 요새 아이들이 참 힘듭니다. 어른도 힘들지만 아이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그래도 사는 게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도 너무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자기에게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21일 정진.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 부처님 경전에 다 있는 얘기거든. 어떻게 변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정신적 스승이시고 대체의학 권위자 디펙 초프라라는 분이 아마 한국에 강연을 하러 오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게 기사를 봤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됐어요. 스트레스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고사님 회사 가면 스트레스 많이 만빵 받잖아요. 어떻게 푸십니까? 요즘은 그냥 모습 공식으로. 예, 좋습니다. 혜인 거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예 안 받습니까? 금방 풀어주세요. 예,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지혜인 거사님은 왜 하십니까? 특히 성형외과는 별난 환자들이 많이 안 옵니까? 그 여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별난 사람이 오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항상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이 디펙 초프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보니까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스탑 한답니다. 스탑. 멈춘다. 그리고 심호흡을 3번을 깊게 내쉰다. 그리고 관찰한다. 이렇게 딱
딱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스톱을 하는데 스톱하는 방법이 진짜 스톱. 심호흡 3번. 그런데 관찰한다. 근데 이 양반이 모습 공식을 왜 알았을까요? 이거 모습 공식 아닙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딱 하면은 딱 멈추게 됩니다. 변하고 헛것인 걸 딱 알게 됩니다. 진짜 변화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변한다 헛것이다는 지와 관이 바로 되죠. 변하고 헛것이니까 거기에 매이지가 않게 됩니다. 관찰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하시게 되면 아마 변하는 나로부터 그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해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강력한 원을 가지고 가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로 그 폭력의 그 문제가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지를요, 지금 새말기를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새 그 보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많이 생각을 합니다. 28쪽이요. 그러면 직원거사님이 백봉새 마시고 저기 해인거사님이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도리가 아니면 생사 문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난 단정합니다.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네. 예. 선생님은 이 새말기를 내시면서요. 아주 정말 허공이 뒤바뀐 거는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간화선을 버리고 간화선이 완전히 첩첩산중으로 돼 있는 그때 그곳에서 간화선을 버리고 새말기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도리가 아니면 앞으로 생사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그런 의도에서 새말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명비암 이 문제 하나만 떡 가지고 그건 법신 자리니까 비명비암 법신 자리 놔두겠다, 놔두어 보겠다, 본래 그 자리. 그러하면서 아침 저녁 턱 앉는단 말이지. 예, 거기 비명비암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시작할 때 비명비암이라고 했을 그때하고 지금 많이 이제 그 인식이 바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자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밝다는 모습에도 어둡다는 모습도 아니어서 밝음도 쓰고 어둠도 쓰는 그 자리. 비명비암 하면 바로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명비암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체득을 할 수 있겠느냐. 느낌으로 다가오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말마디로 비명비암 아무래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새 이병헌이 선전하는 그 핸드폰 선전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죠. 눈을 뜬다면 3가지를 하고 싶다. 그 카피에 나오대요. 내가 그걸 보면서 비명비암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떴을 때.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새벽에 밝음이 확 비치는 그 밝음을 보고 싶다는 거죠. 밝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명비양 말로만 그러면 어두운 사람이 밝음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말로만 하면. 그래서 진짜 밝음이 오고 또 밝음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어둠이 오잖아요. 그런데 밝을 때 그럼 어둠은 어디로 갔노? 어두울 때 밝음은 어디로 갔노? 그렇지만 본래 그 자리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기 때문에 밝음이 와도 밝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둠이 와도 어둠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꺼버리면 그냥 어둠이 되고 불을 켜면 그냥 밝음이 돼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밝음과 어둠은 모습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밝음도 되고 어둠도 되는 거예요.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는 비명비암인 그 자리예요. 나는 바로 비명비암인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 제일 뒤에 카피가 헬렌 켈러가 본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 카피를 보면서 비명비암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밝음을 본다고 그걸 밝음이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어둠을 보면 그것이 어둡다고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어둠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어둠이라고 생각을 안 할걸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요. 그분은요.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어두운 상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둡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냥 그 상태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카피를 보면서 카피 참 잘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눈이 보이니까 너무 일상적인 일인데 이 사람으로서는 천지개벽하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천지개벽할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 거 어떻게 압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보면은 주인거사님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지 네. 않았을까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전혀 본적 자기가 상상하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양하고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밝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상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비명비암이 왜 거기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명비암 이 문제 하나만 떡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우리가 모습에 명 아니면 안, 사람, 여자 아니면 남자, 하죠. 이렇게 다 모습에만 찌들려 있거든요. 몸뚱이. 이렇게 모습에만 찌들려 있다가 어떻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본래 그 자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비명비암.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두운 것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비명비암이라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밝으면 밝다, 어둠은 어둡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오고 어둠도 온다.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조금 궤변 같지만 이치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어서 밝다 이 말이. 밝다, 어둡다만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이 비명비암. 그래서 비명비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밝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밝음이 지나가고 나면 어둠이 오고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아 이것이 밝음도 어둠도 전부 하나의 헛것이구나 하는 변화는 헛것이구나 하는 것이 딱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밝음이 지나가고 이게 꺼버리면 어둡고 키면 밝고 꺼면 어둡고 키면 밝고 이렇게 계속되면은 밝다는 것도 어둡다는 것도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변하는 거구나. 조건에 따라서 등이 켜지면 밝은 것이고 등이 꺼지면 어두운 것이고 이거 하나의 모습이구나. 밝다 어둡다. 근데 밝음도 아니고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둘 수 있는 거는 비명비암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과 암이 극명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명과 암을 아마 가지고 많이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명과 암은 극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말이여.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는 의심을 했어.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지금도 한결같이 의심해라, 한결같이 의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제는 이거 치우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예요. 이 법을.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옛날 분이 견성을 해서 알 수 있는 그 상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갈 일이 아니고 벌써 나는 비명비암인 그 자리라는 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가.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설객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째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여기 구설객에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뭐 이게 공부가 잘 되네 저게 공부가 잘 되네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맨날 책가방 들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화두는 한결같이 제대로 의심하는 것이 어렵고 새말기는 이 몸이 자체성이 없고 것이며 나는 그 법신이라는 것이 이해는 되나 실감이 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질문에 제가 이거 실제로 이거 제 마음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질문에. 일도거사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실감하기가 굉장히 예? 실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화두는 한결같이 제대로 의심을 하기가 어렵고 새말기는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비명비암인 법신자리라는 것이 그것이 또 실감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실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인거사님, 오야문 실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실감하는 방법도 다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법문에. 실감이 잘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법신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는 변한다는 생각을 늙으면 변하잖아요. 예, 변하는 건 다 알 수 있죠. 이제 알 수 있죠. 나이가 이만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3번처럼 제 자신을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죠? 법문중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따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허공으로서 내다 나는 비명비암이 법신자리다. 이게 실감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실감 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로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게 무정물이다. 이것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나는 본래 비명비암이 법신자리다. 허공으로 쓰인다. 이걸 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실감이 온다는 거죠. 그 진짜 실감이 오겠습니까? 제가 그걸 해놓은 게 있죠. 진짜 실감이. 진짜니까 실감이 온다고 합니다. 가짜면 실감이 안 오지만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실감이 온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백봉 선생님 그 본문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법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느냐 말이요.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허공으로 내다 하고 비명비암인 법신을 낮추자 하는 건데 니 뭐 그거 어렵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감을 못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를 않아서 너무 계속 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자꾸 입으면 왜 됩니까? 자꾸 입으면 자기거든. 자기 거래. 너무 옷이라도 자꾸 입으면요. 그거 수선해서 자기한테 딱 맞춰서 입게 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요.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두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연불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내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예, 방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과거에 이 먹고 싹 치워버린 겁니다. 새말기는 바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바탕을 놔두리라. 밤에 앉을 때는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우리가 자선할 때는 내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밝음도 놔두고 어두움도 놔둔 바로 법신자리다. 나는 법신자리다. 그 법신자리를 바로 나를 놔두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냥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비명비암인 바로 부처자리다. 나는 중생이라서 나는 한해 못함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일일이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도 좋습니다. 밑에까지 읽으십시오. 이거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이 손말이지. 붓을 가지더라도 이 손으로 가지는 것 아니에요. 이 손이 알아서 이 붓을 가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구나. 일이 되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차 아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공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없는 말 아니하거든. 책임없는 말 해서 죄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난 또 죄 짓기는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어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무정물이라서 느낌이 없는 거야. 느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자리가 비명비암인 이 자리, 법신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면 벌써 비명비암자리라고 딱 안다는 거예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명도 놔두고 암도 놔두는 본래 그 자리 이게 탁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이 손을 움직여서 밥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정말로 변하고 헛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이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 버리면, 생각이,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냥 이것이 실제로 와닿아 버려. 허공으로서 내가 내다라는 것이 실제로 와닿는데,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요것이 안 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안 되면, 이 허공으로서 내다는 것은 완전히 이게 물 위에 기름이라요. 그냥 구설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늘 어떻게 변하고 헛것임, 그러니까 무정물인 손으로 어떻게 한다,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치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려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무정물이구나,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구나,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떨어져야 돼요. 나라는 생각이. 사실로 보면 저 화초도 씨가 되어서 화초 해가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지 않습니까?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단히 내가 자꾸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래 말로 하자면 허공의 것이에요.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놔둔 거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죽고 살고 이걸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 앞에도 무진장 많이 죽고 살았어요. 내 뒤에도 무진장 죽고 살 거예요. 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반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내 옆에서 죽고 살고 하고 있거든요. 이 세포, 이거는 다 그만두고서라도. 저희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저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제 손자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그 상할머니, 상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완전 남이죠. 근데 계속 죽고 살고를 하고 있어요. 애기서부터 태어나서 젊은이가 됐다가 노인이 됐다가 쓰러져서 가버려요. 꽃이 피고 지는 것과 똑같이요. 똑같이. 똑같은 상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변하고 헛것인 이 몸뚱이를 움직인다라고 늘 생각을, 이 자리가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정말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내가 바로 허공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한 것이 분별망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내가 늘 다른 걸 찾고 있었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냥 믿고 해라, 이거는 선생님이 공부하시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깨달으셔서 딱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막 의심을 하고 그렇게 가거든.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믿고 그대로 새말기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